네, 교수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식사 후에 제일 졸릴 2시에 제가 세션 두 번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세션 2는 액티브 러닝이라는 주제로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습자들이 중심적이고 또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어하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액티브 러닝과 관련된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이제 제가 전반부 파트에서는요, 액티브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 수업 전략 2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전 아까 오전 세션에서, 인트로 세션에서 인사드렸던 경희대학교 평생교육학부 유미나입니다. 네, 먼저 액티브 러닝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교수님께서 아마 그동안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아오셨을 때 그리고 교수자로서 강의를 하실 때 강의식 수업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강의식 수업이라고 한다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강의식 수업이라고 해서 뭐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르치던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자료를 쓰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이 강의식 수업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계획해서 수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 혹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적이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든 수업 끝나고 밥 뭐 먹지? 라는 이런 딴 생각을 하든 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1장부터 7장 이렇게 몇 쪽부터 몇 쪽의 교재만 보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벼락치기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필고사 방식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은 시험 전 벼락치기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개념 설명 중심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과연 몇 %나 이해를 할까요?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아무래도 획일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재미있는 수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수업이 지루하다거나 또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 과목에서 뭘 배웠지? 기억에 남는 게 없네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강의식 수업의 단점, 한계점 때문에 수업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피라미드 그림 모형을 보시면 네, 상단으로 갈수록 평균 학습 기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부터 보시면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강의식, 학생은 그냥 수업을 듣죠. 렉처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학습 기억률이 5%밖에 되지 않고요. 학생들이 직접 읽는 경우, 읽기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10%,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을 활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시범을 보여주면 30% 이렇게 교수자의 개입이 점점점 줄어들수록 적어질수록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기억률은 점차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갈수록요. 가장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학습자 중심의 상호 가르치기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 선생님이 돼서 다른 동료 학습자한테 가르치기를 하면 거의 95% 정도의 그 학습 내용 기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이었고요. 점차 변화된 교수학습 패러다임은 우리가 지식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교수자와 학습자가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또 학생과 학생 간에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패러다임에서요. 전통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에는 교수자가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하면 되고 학습자를 통제하고 질문하고 학습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면 됐는데 변화된 교수학습 패러다임에서는 교수자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자,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 또 학생들이 충분히 개인의 능력을 활용해서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도 우리 교수자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 혹은 교수학습 방법을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는 다르게 협동학습이나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중심학습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방법을 액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액티브 러닝 장면에서 학생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장면과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스스로 내 역할이 뭐지? 그냥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뭘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수업에서 해야 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탐색하는 역할을 학생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스스로 탐색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교수자에게 안내자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거나 혹은 이제 교수자가 먼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액티브 러닝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적용 방법,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략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이 액티브 러닝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집중도가 순간순간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론 기반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쭉 수업을 했을 때예요. 강의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집중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죠. 한 15분, 20분 넘어가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수업 경과 시간에 따른 이제 수업 집중력을 보시면 학습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을 적용했을 때는 활동할 때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순간순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학습자 중심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많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오명숙 교수님께서 몇 가지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1분의 질문하기, 랩업하기 이제 이런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전 이 활동을 수업 시간에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개별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다음에 2명이서 짝을 지어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룹으로 할 수 있는 팀 활동 전략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 활동을 하실 때,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과 학습자 중심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하실 때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각 활동은 어떤 상황에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개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을 다 봐줘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려면 뭔가 교수자가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각각의 활동별로 전략들, 수업 전략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개별로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사실 깜짝 퀴즈 교수님들 많이 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미리 예고하지 않고 실시하는 퀴즈. 또 우리가 액티브 러닝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세션에서 오명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분 질의응답도 있었죠. 질문을 제시하고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학생들은 1분 동안 답을 작성하는 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가장
헷갈리는 점, 아마 앞에선 영어로 무디스트 포인트라는 용어로 알려주셨을 텐데 가장 헷갈리는 거를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학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개념을 뭐 1시간에도 몇 개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개념을 다 이해했는지를 점검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점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신다면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했지? 라는 것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용기를 내지 않아도 가장 헷갈리는 거 하나씩을 꼭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별 활동을 할 때는 뭔가 거창한 걸 준비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포스트잇만 가지고도 깜짝 퀴즈, 1분 질의응답, 가장 헷갈리는 점 이 모든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헷갈리는 걸 하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쭉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크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개별 활동 전략입니다. 네, 계속해서 손가락 표시하는 개별 활동 전략인데요. 이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손 안 들고 막 이러는데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한테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OX로 표시를 해 보세요.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OX 그 판을 만들어서 혹은 활용해서 간단하게 또 뭐 손바닥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OX 들기를 하셔도 학생들은 마치 유치원생으로 돌아간 마냥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또 나는 조금 더 세련되게 디지털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소크라티브와 같은 앱 도구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나는 아날로그가 그래도 좋아 하시는 분들은요. 저도 이거 많이 활용하는데 물고기 어항이라고 해서 약간 투표 용지함 같은 함을 만드는 거예요. 메모 용지를 배부하고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혹은 뭐 관련된 거 혹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가장 헷갈리는 점 하나 적기를 해서 어항에다가 써서 내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항이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상자만 있으셔도 충분히 피시볼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활동 전략들 살펴봤고요. 개별 활동의 특징들은 사실 짝을 지어서 한다거나 그룹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막 왁작지껄하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짝 활동입니다. 뭔가 그룹으로 하려니까 조도 짜줘야 되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시라면 옆짝 한 명만 더 있으면 돼요. 두 명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짝과 협동학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수자의 질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적고 둘이 같이 협동을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것도 뭐 아날로그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패들렛이라든지 구글 닥스 이런 공동 작업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우리 학생들은 또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노트 공유하기인데요. 학생들이 의외로 노트 필기를 할 때 본인이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못 필기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다시 확인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학생은 사실 그럴 기회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학습한 개념을 서로 각자 필기한 거를 서로 상호 노트를 교환해서 자신의 노트를 보완해보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룹 활동 전략들입니다. 그룹 활동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개별 활동 한번 또 해보시고 짝 활동도 해봤는데 좀 자신감을 얻으셨을 때, 아 그래 나 액티브 러닝을 적용해보니까 나도 재밌고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보다 훨씬 뭔가 수업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셨을 때쯤 그룹 활동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룹 활동도 활동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그룹
직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룹을 몇 개로 나눠주세요. 그룹을 이제 나눠주실 때는 4명에서 6명 정도가 적당한 그룹 규모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한 그룹의 그 개별 팀원들한테 하나의 과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전력 생산 방법에 대해서 A라는 팀한테 그 과제를 주셨으면 학생 한 명한테는 핵발전에 대해서, 두 번째 학생한테는 화력발전, 세 번째 학생한테는 수력발전 이런 식으로 각각 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완료했으면 서로 그 결과를 공유해서 하나로 완성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 직소 프로젝트 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룹 직소 프로젝트 하실 때는요, 학생들한테 뭐 그냥 파워포인트로 발표해봐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요즘 카드 뉴스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만들거든요.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발표를 하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칠판 활용하기인데요. 우리가 아날로그로 그냥 교실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칠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만, 특히 이제 문제를 혼자 풀기는 좀 어렵고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소 그룹별로 칠판을 제공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라이브 보드라는 앱을 활용하시면 여기서 지금 네, 이게 캡처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직접 문제 푸는 과정이 쭉 녹화가 되고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라이브 보드를 활용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기, 네, 이런 전략들도 그룹 활동으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는 개념 지도 그리기,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들을 각각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 간의 연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경우, 교수님께서 이 시각화하는 활동을 학생 개별로 하기보다는 그룹 활동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게 하시면 학생들이 큰 그림, 그러니까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는 전지와 펜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마인드맵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R마인드, 싱크와이즈 이런 무료 앱들도 활용한다면 더욱더 학생들이 액티브 러닝을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3가지 교수님들의 고민들, Q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해소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각 활동은 어떤 상황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그룹 활동을 해야지 라고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개별 활동, 학생들이 개별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먼저 조금씩 수업에 적용해 보신 후에 점차적으로 짝 활동 그리고 그룹 활동을 적용해 보시면 교수님들도 시행착오가 적으실 거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업의 액티브 러닝 전략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이거였죠. 개별 활동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요? 라는 그런 고민들은요. 사실 1분 질의응답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분만 생각하는 시간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공유하는 과정까지도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는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서 교수자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걱정들 가지고 계신데요. 앞에 준비물 사실 어항 말고는 별로 없었죠. 상자 말고는 큰 준비물 없었습니다. 그냥 메모지만 가지고도 간단히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액티브 러닝을 잘 적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수업 시간에 목 아프게 설명 안 해도 돼서 좋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학습자 중심 활동, Q&A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개별 활동으로 깜짝 퀴즈, 1분 질의응답, 가장 헷갈리는 점, 손가락 표시, 물고기 어항 전략들이 있었고요. 짝 활동으로는 짝과 협동학습, 노트 공유하기, 그리고 그룹 활동으로는 각자 조사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룹 직소 프로젝트, 칠판 같이 문제 풀기, 그 다음에 개념 지도 그리기, 마인드맵 그리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 즉 액티브 러닝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와 교수자가 과거의 강의 중심의 수업보다는 당연히 변화된 역할이 요구가 되고요. 학습자가 이런 지식들을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네, 윤성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